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플랜 변경 시기인 오픈 가입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캘리포니아 오바마 케어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내년도 가입도 시작됐는데요. 잘 알고 준비하면 혜택이 늘어나지만 잘못 가입하면 더 큰 비용을 낼 수도 있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올해 메디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변경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보험회사에는 메디케어 가입, 갱신을 묻기 위한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기간으로 65세 이상이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자를 위해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으로 병원 입원과 의료진료를 커버해주는 파트 A와 B, 처방약 혜택을 주는 파트 D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메디케어 가입 갱신 변화는 민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B의 경우 의사를 선택하고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가입해 혜택을 받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은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이고 치과와 안과 서비스 등 추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트 A, B, D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똑같지가 않아요. 엑스트라 베네핏으로 치과, 임플란트까지도 가능해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 가입과 갱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어 가입 갱신을 돕고 있는 한인 비영리 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은 소득이 없거나 연방 빈곤선 138% 미만은 메디칼, 플랜 가입자는 소득이 적을 경우 보조금이 많고 소득이 많을 경우 보조금 혜택이 적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은 연방 빈곤선 400% 미만이었지만 내년부터는 600%로 늘어나 4인 가족 기준 연 15만 4,500달러까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오바마 케어에서 없었던 연방 빈곤선의 400에서 600% 중산층도 월 평균 한 175달러 정도 그 정부 보조를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보험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자의 경우 절반에 해당되는 347달러 50센트로 가족 합산 벌금과 연 소득의 2.5% 중 금액이 많은 쪽이 벌금이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1개 보험사가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갱신 기간,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물론 메디케어 파트 선택은 가입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를 고심 후 전문가와 상의해 가입 변경할 것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텍사스에서 잘못된 신고를 받고 가정집에 들어간 백인 경관이 흑인 여성을 총으로 쏴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댈러스에서 자신의 집인 줄 알고 흑인 이웃을 총격 사살한 백인 경관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새벽 텍사스주 포스워스의 경찰서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Fort Worth Police Operator M873, what's the address? I'm calling about my neighbor. What's going on there? Well, the front doors have been open since 10 o'clock, and I haven't seen anybody moving around. It's not normal for them to have both of the doors open this time of night.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집 주위를 둘러보던 경찰은 누군가를 보자마자 소리치더니 곧바로 총격을 가합니다. 집안에는 조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던 20대 흑인 여성 아타티아나 제퍼슨 씨가 있었으며 이 여성은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여성이 경찰의 오인으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결국 포스워스 경찰국은 해당 경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당 경관은 해고 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임을 표했으며 경찰 당국은 해당 경관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Now that the officer has resigned, he no longer has the protections of state civil service law. Therefore, I can now release his name. Aaron Dean, ID 4598, was the officer who responded to the call and fired the shot that killed Tatiana. 인근 주민들은 해당 경찰관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자기 집을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이웃 주민을 침입자로 오해해 사살한 백인 경찰 앰버 가이거 사건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가이거는 사건 이후 경찰직에서 해고됐으며 10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금요일 LA 북서쪽 실마 지역에서 발생한 새들리치 산불의 발화 원인이 전력회사의 송전선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인 수사당국은 이번 산불이 남가주 에디슨이 관리하고 있는 고전압 송전타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남가주 에디슨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토마스 산불의 경우 에디슨사의 송전선이 발화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북가주에서 무려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파이어 역시 북가주 전력회사 PG&E의 송전선이 원인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PG&E는 10억 달러의 배상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계속 진화 작업 중인 새들리치 산불은 바람이 잔잔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8,400에이커를 태우고 진화율은 45%인데 17채의 건물을 전소시키고 58채의 건물에 피해를 입힌 현재 주요 상업 주거 지역의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30분 늦추기로 확정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토요일 앤소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 328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중학교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이전에 금지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8시 30분 이전 등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포르탄티노 의원은 학생들이 이른 등교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수업 시간 집중력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중고등학생 300만여 명의 평균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7분인데 영교시에 맞춰 7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교 시간을 늦추는 법안은 앞으로 3년 동안 각 학교들의 재량에 의해 점진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들의 출근 시간에 지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 콜럼버스 데이였죠.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나 회사들이 정상 근무를 할 정도로 점차 기념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이날을 토착 원주민들을 위한 날로 기념하는 분위기는 해마다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리틀 이탈리에 세워져 있는 콜럼버스 동상. 직원들이 동상 머리부터 뒤덮인 빨간 페인트 제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콜럼버스 동상도 누군가에 의해 빨간 페인트로 훼손됐습니다. 집단 학살 기념을 중단하라는 표지판도 걸어놨습니다. 이탈리아계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해가 갈수록 대륙을 식민지화하고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symbolic action that makes sense given how controversial of a figure Columbus is.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해 기념하자는 여론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모습도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를 비롯해 10개 주와 100여 개 도시가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꿔 기념하고 있고 LA시 역시 올해부터 콜럼버스 데이가 아닌 원주민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He was very important and it's a national hero in Italy. 하지만 여전히 이탈리아계 이민자들과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와 프로비던스 경찰은 동상을 훼손한 범인을 수사 중이나 아직 용의자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이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김모 씨와 박모 씨 등 세탁소 직원 4명은 자신들이 일하던 한인 세탁소 등 세탁소 5군데와 업주 이모 씨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주 70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주당 $1,000의 고정 주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뉴저지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세탁기계 수리를 위해 오후 10시까지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밀린 오버타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세탁소 측은 일주일에 1,000불씩 한 달에 4,000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매니저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맞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이번 소송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북부 지역 마운트 샤스타에서 남성이 차에 시신 한 구를 싣고 경찰서에 찾아와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이 모두 4명을 살해했으며 나머지 시신 3구는 200마일 떨어진 로즈빌 지역 자신의 집에 있다고 털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파산보호 신청한 포에버 21이 매장 폐쇄에 앞서 물류센터 이전과 정리 해고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포에버 21이 물류 등을 담당하는 이커머스 본부를 링컨 하이츠에서 일랜드 지역의 페리스로 이전하고 1,100여 명의 직원을 감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동물을 집에 갖고 가 요리해 먹어도 되는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주말 법안 SB 395에 서명했는데 동물 사체를 갖고 가기 전에 주민들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매년 2만 마리 이상의 사슴이 차량에 치여 죽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형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에서 한 고객이 먹던 양념 쇠고기 제품 안에 금속 면도날이 발견됐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타코벨 측은 230만 파운드에 달하는 양념 쇠고기 제품의 리콜을 발표했는데 서부 지역은 리콜에서 제외됐습니다. LA 다저스가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을 유임시켰습니다. 또 프리드먼 사장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유임도 재확인했는데 포스트 시즌 다저스의 충격적인 탈락으로 둘의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